이런 사람 진짜 속내 얼굴에 드러난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일 것 같아, 저분은 왠지 까칠할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기쁜 마음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는 내가 너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스칠 때가 있다. 겉으로는 사람은 만나봐야 안다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첫인상에서 느껴지는 어떤 직감 같은 것이 있다. 나이가 들면서 더욱 그런 느낌이 강해진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과는 잘 맞을 것 같아, 또는 이분은 조심해야겠어 하는 마음이 든다. 옛 어른들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마음이 얼굴을 만들고 얼굴이 다시 마음을 만든다고 하셨다. 그러니 사람의 성품이 얼굴에 드러난다는 것이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지혜일 수 있다. 젊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비슷비슷해 보였다. 피부도 탱탱하고 표정도 밝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가 새겨진다. 자주 웃는 사람은 입가에 웃음주름이 생기고 늘 찌푸리고 사는 사람은 미간에 깊은 골이 패인다. 이것은 단순히 주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표정에, 표정이 근육에, 근육이 얼굴 모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표정을 짓게 되고, 늘 불안하고 화가 난 사람은 경직된 얼굴을 갖게 된다. 요즘 온라인 소통망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을 비교해 보면 그 사람의 내면,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젊었을 때는 순수하고 밝아 보였던 사람이 지금은 왠지 날카롭고 차가워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예전에는 어두워 보였던 사람이 이제는 온화하고 지혜로워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얼굴에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의 한 면일 뿐이다. 험상궂어 보이지만 마음 따뜻한 사람도 있고, 웃는 얼굴 뒤에 차가운 마음을 숨긴 사람도 있다. 특히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한순간의 표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얼굴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펴봐야 한다. 그 안에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이 숨어 있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 표정, 태도 이 세 가지다. 이 세 가지가 일치하는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다. 말은 친절한데 표정은 차갑거나 태도는 공손한데 말투는 건방진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경우 조심해서 관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하면서도 표정은 짜증스럽고 몸짓은 성의 없어 보인다면 그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닌 표정과 태도에 담겨 있다. 반대로 말은 별로 안 해도 눈빛이 따뜻하고 행동이 배려 깊은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을 관찰할 때는 더욱 분명하다. 젊었을 때는 어색함을 숨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면을 쓰기 어려워진다. 오랫동안 쌓인 마음의 습관이 얼굴과 몸짓에 자연스럽게 배어나온다. 교회나 절, 동네 모임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겉으로는 신앙심 깊고 덕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기도할 때는 경건한 척하지만 기도 끝나고 나서는 다른 사람 험담으로 가득하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야. 누군가는 말해줘야지 않겠어? 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남을 깎아내리려는 마음이 숨어 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셨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본다. 반대로 진짜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본다. 단점이 보여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라고 이해하려고 한다. 남의 험담에 동참하지 않고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노력한다.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평안함이 느껴진다. 억지로 만든 미소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연스러운 온화함이 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기운을 받는다. 또 주의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 늘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해? 세상이 나에게만 불공평해라고 말한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린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빨린다. 대화할 때마다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는다. 조언을 해줘도 그래도 안 돼. 내 상황은 달라라며 받아들이지 않는다. 실제로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의 하소연을 들어주기를 원한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있다고 하셨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한다. 그 차이는 바로 마음가짐에 있다. 반면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힘들지만 이것도 배움이야. 이런 경험이 나를 더 성장시킬 거야 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있다. 주름이 있어도 밝은 기운이 느껴진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나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분은 그래도 이만하면 다행이지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내 팔자가 이 모양이야 라고 하신다. 이런 차이가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말과 표정과 태도가 자연스럽게 일치한다. 억지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속마음을 숨기려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는 어색한 면이 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속이려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다. 사기꾼이나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법을 안다.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려면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목적 의식 없이 관찰하는 것이다. 무언가를 얻으려거나 특별한 목적을 갖고 사람을 보면 오히려 본질을 놓치기 쉽다. 그냥 자연스럽게 지켜보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중요한 거래나 만남이 있을 때는 그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을 함께 데려가는 것도 좋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보는 시각이 때로는 더 정확할 수 있다. 선입견이나 기대감 없이 순수하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미리 정해놓고 보면 그것을 확인하는 증거만 찾게 된다. 다른 가능성은 보지 못한다. 열린 마음으로 관찰해야 진실을 볼 수 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 진심으로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거짓말쟁이보다 더 위험한 경우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들통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설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진실보다 자신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증거나 논리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신념을 우선시한다. 내 마음이 이렇게 느끼는데 뭐가 잘못됐어? 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명백히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면서도 내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맞다고 주장한다면 조심해야 한다. 이런 사람과는 논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 마치 자신만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모든 괴로움의 근본이다라고 하셨다. 자신의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경우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논리로 설득하려고 해봤자 소용없다. 대신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다. 깊이 관여하면 자신만 힘들어진다. 또 다른 주의해야 할 유형은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잘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못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을 높이는 것보다 남을 낮추는 것을 더 좋아한다. 예를 들어 칭찬을 받았을 때 정상적인 사람은 우리 팀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은 제가 그 무능한 사람들을 이끌어서 해낸 겁니다 라고 말한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다.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은밀한 곳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증거를 요구받을 수 있지만 둘만 있을 때나 소수가 모인 자리에서는 마음대로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직장 상사가 이런 성향이라면 조심해야 한다. 절대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업무적으로만 관계를 맺는 것이 좋다. 또한 이런 사람 앞에서는 다른 동료의 공을 절대 독대시에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공을 가로채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의 반응을 보는 것이다. 평소에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던 사람도 위기 상황에서는 본성이 드러난다. 누군가를 탓하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지 아니면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는 것이 중요하다. 윗사람에게는 굽신거리면서 아랫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의 진짜 성격은 권력이 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식당에서 직원을 대하는 방식, 택시 운전사와 대화하는 모습, 청소하는 분께 인사하는지 여부 등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다. 진정으로 품격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든 예의 바르게 대한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주의해야 한다. 어른이 되었는데도 아이처럼 화를 내거나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된 감정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어렸을 때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대신 표현해 주거나 반대로 감정 표현을 완전히 금지한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화내는 건 나쁜 거야 라는 식으로 감정 자체를 억압당한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말이 느려지면서 감정이 가라앉는다.
또한 상대방이 한 격한 말을 그대로 따라 말해주면 스스로 객관화할 수 있다. 작은 실수에도 크게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소한 실패를 내 인생이 망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을 자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매우 위험하다. 자신이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게 된다. 성장과 학습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다가 실수를 했다고 하자. 건전한 반응은 아, 여기서 실수했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한테는 안 맞아라고 말하며 포기해버린다. 이런 태도는 얼굴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보다는 익숙한 것에만 머물려는 경직된 표정을 갖게 된다. 호기심이나 배움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체념한 듯한 모습을 보인다. 건강한 사람은 실수를 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배우려고 한다. 아, 이런 실수를 했구나.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생각한다.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인다. 이런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가 느껴진다. 또 조심해야 할 유형은 끊임없이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대화할 때마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그것보다 내가 겪은 일이 더 대단해라며 화제를 자신에게로 돌린다. 이런 사람들은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주목받으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진정한 관계를 맺기 어렵다. 사람들이 점점 피하게 되고 더욱 외로워진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인다. 정말 그랬겠네요. 힘드셨겠어요 라며 공감해준다.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지혜는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셨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의 얼굴에는 포용력이 느껴진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진다. 나이가 들면서 고집이 세어지는 사람들도 있다. 내 경험으로는 내가 살아보니까라는 말을 자주 한다. 젊은 사람들의 의견은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라며 무시한다. 새로운 변화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예전 방식만 고집한다. 이런 사람들의 얼굴에는 완고함이 드러난다. 미간이 찌푸러져 있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부하려는 마음이 표정에 그대로 나타난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배울 점이 많아.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라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손주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시대 흐름에 맞춰 살아간다. 이런 분들의 얼굴은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 호기심 어린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가 있다. 함께 있으면 생기를 받는 느낌이 든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들이다. 부처님께서는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하셨다.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다. 사람의 진짜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주의 깊게 관찰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입견을 갖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는지, 내 얼굴에는 어떤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성격이 얼굴에 드러난다는 말이 맞다면 나 역시 내 마음가짐에 따라 얼굴이 변해간다는 뜻이다.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얼굴을 갖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름다운 얼굴을 갖게 되고, 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추한 얼굴을 갖게 된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사람을 볼 때 기억해야 할 지혜는 세 가지다. 첫째, 겉모습만으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한 번의 만남이나 첫인상만으로는 그 사람의 전부를 알 수 없다. 시간을 두고 다양한 상황에서 관찰해야 한다. 둘째, 말과 표정과 태도의 일치성을 보는 것이다. 진실한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다. 하나라도 어색하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셋째, 자신의 선입견을 경계하는 것이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 진실을 놓칠 수 있다. 열린 마음으로 관찰하되 지혜롭게 판단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도 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여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바란다 하셨듯이, 다른 사람의 겉모습에 현혹되어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지혜로운 관찰을 통해 진실을 보는 안목을 기르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분별 없이 모든 사람을 믿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관찰과 열린 마음으로 진정한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는 능력을 기르시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진실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